다른 역사 학술상하고 역사 시민 운동가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아주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지방에서 좋은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걸 결산하는 달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역사 학술상에 창규 이재호 학술상이라고 이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소개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창규 이재호 선생님은 이제 부산대 교수님이셨는데 저희 연구소 고문이셨어요. 나중에 알게 되셨는데 저분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인계 선비 분이시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그 당시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한문을 하도 잘하시니까 선생님은 한문으로 된 책하고 한글로 된 책하고 어떤 게 읽기 편하십니까? 그러니까 나야 당연히 한문으로 된 책이 읽기 편하지 하긴 마지막에 이제 남인 계열 이제 선비님이신데 그래서 이분을 저희가 만나보면서 이분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역사학자들이 역사 조작을 아주 상례로 하잖아요. 역사 조작이 일장화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사육진을 갈아치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육진 하면 그 중에 이제 유흥부가 성산문 박백면 이지 6명이 유흥부 유성문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유흥부를 김문기로 바꿔치기 하려고 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김문기의 조상 중에 당시 유신말기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김문기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김재규가 이병도를 만나가지고 사육진을 유흥부에서 김문기로 바꾸자. 그러니까 이병도가 내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국가편찬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라. 국가편찬위원회에서 특정 사안을 가지고 특별위원회 만들면 그때가 전무후무합니다. 거기에 명단들 보면은 위원 명단에 서울대 고병익 총장, 연대 총장 겸 문교부 장관 했던 백낙준이, 고대 총장, 하여간 우리가 이름 석자 아는 학자들이, 역사학자들 15명이 모여가지고 사육기는 유흥부가 아니라 김문기가 맞음, 교과서도 바꿀 예정, 그렇게 해갖고 발표를 했는데 조 선장님이 무슨 헛소리 하냐. 사육진이란 건 이미 조선시대 다 끝난 문제고 정조 때 이미 국가적으로 다 끝난 문제인데 무슨 헛소리 하냐 라고 이제 이조 선생님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시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사육진은 김문기도 맞고 유흥부도 맞음 이래가지고 지금 사육진 묘 가보면 7명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조작이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병도가 얼마나 무식하냐면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 사육진 사건으로 저는 그래서 사육진 사건이라고 안 하고 상황 고귀 기도 사건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 단종을 고귀하라고 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으로 죽은 인물들이 수백 명에 상당한 인물들이 그런데 나중에 정조 임금 때 국가적으로 딱 신원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신원이 될 때 그 어정배 식단이 뭐냐면 이제 노산군을 단종으로 출석시켰잖아요. 그래서 영월에 단종릉에서 제사를 모실 때 단종 제사를 모실 때 같이 모시는 순서가 있는데 제일 높은 게 육종령 그러니까 왕실 사람들이 단종을 지키다가 죽은 금성대군이라든지 하는 6명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외척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아요. 총자신인이 하는 그 다음에가 정성 황보인 정군서 하는 정군하는 3명의 정군들 그 다음에가 삼중신 중신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장관급으로 단종을 지키려다가 죽은 사람들인데 여기에 김문기 선생이 껴있어요. 그 다음이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병도가 무식하지 않으면 부장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삼중신이 사육신보다 더 높은 겁니다. 어정배식단에 그 삼중신을 더 높이면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병도가 원래 역사 조작이 직업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신석호도 물론 끼었죠. 고대 신석호도 끼고 해가지고 부탁하려고 했던 걸 막은 분인데 저분이 저한테 직접 연락하셔갖고 저희 만나게 됐는데요. 나중에 저분이 제자가 없어요. 나중에 저를 제자로 삼으셨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분이 나중에 세상 떠나기 직전에 90살 때 이제 세상 떠나셨는데 마지막으로 자기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모시고 왔었는데요. 어디냐면 다산 정약용 생가. 그래서 다산 정약용 생가를 한번 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 못하는 장소일 수 있는데 저 동대문에 동묘 있잖아요. 관우사당. 거기를 한번 보고 싶다 하셨는데 아마 관우사당은 동양의 충절의 이 대명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만건당 양준호 대표하고 이제 같이 다녔는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영남 남인가 선비 집안이잖아요. 누가 손님이 오면 반드시 봉투에다가 그분 돈 없는 분인데 봉투에다가 2, 3만 원 넣어갖고 꼭 줘요. 저하고 양 대표하고 같이 가면 양 대표만 돈을 주고 저는 안 줘요. 그건 뭐냐면 저는 제자라는 거죠. 비록 직접 이렇게 배우진 않았지만 자기 학맥을 이을 제자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저한테 맞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역사융합이 중재지가 됐으니까 한주 이재호 학술상 그리고 또 하나 내년에는 경년으로 뭐 논문이 많으면 두 분 다 해드리는데 내년에는 박정신 교수님이라고 오클라호마 주립대 종신교육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내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창주 이재호 학술상은 역사융합에 2년 동안 치른 논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중에 선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선정위원회를 꾸렸어요. 그래서 선정위원들에게 수고 논문을 여기 이제 돌리고 그 중에 선정해달라고 했는데 가장 많은 그 추천을 받은 책이 이제 우리 이창구 박사님의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창구 박사님 논문이 가장 많이 올라왔길래 제가 이창구 박사님 아시잖아요. 아 이거 우리 멤버라 이거 올라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럼 그거 역차별이 아니냐. 꼭 우리 순수하게 논문 수준을 보고 했지. 우리 각각 또 친소 이거 갖고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창구 박사님을 제1회 창조학술상 이 시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창구 박사님. 오늘 보면은 여러 신문에 기사가 나왔어요. 연합 신문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신문에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어쨌든 뭐 대표해가지고 읽어드리고 시상을 하겠습니다. 역사와 융합 제1회 창주 이재호 바른역사 학술상 이창구 박사 수상 논문 덕봉지역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발굴된 고문자 저와 용고찰 은혜 각골문보다 앞서 사용한 고조선 문자일 가능성 검토 꼿꼿한 선비정신으로 평생 바른 역사 연구의 길을 걸어온 창조 이재호 교수를 기리는 바른 역사 학술상 제1회 수상자로 선정해 이 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됐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며칠 있으면 바깥에서는 노벨상을 타니까 노벨상의 역사학은 없지요. 여기서 우리 한국의 노벨상 역사 분야에 노벨상이 되도록 그런 이런 창조 이재호 교수의 상이 되도록 저도 그런 마음으로 받겠고요. 앞으로도 그런 우리 창조 이재호 교수의 그 상이 정말 훗날에 100년 뒤에 한국의 노벨상과 같은 그런 큰 상으로 발전하는 그런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이재호 교수는 또 어떤 분인가? 그분이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 번역을 하셨어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문의 대가시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번역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저는 그 전에 이제 그 이재호 교수의 그 상궁유사가 처음에 이제 뭐랄까 자유교황 책으로 나왔었고 명지대학교에서 그 문고판으로 그 상궁유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 90년대에 그 책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 명지대학교 문고판 그 상궁유사를 봤습니다. 그 뒤로 이제 서울출판사에서 완전 개혁을 해가지고 다시 책이 나왔어요. 오늘 서울출판사에 이북이 사장이 나왔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재호 교수의 그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다시 논문 내용을 좀 수정해가지고 개정판을 서울에서 내서 지금 많이 이제 팔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도 그동안 봤다가 덮어놨다가 다시 한번 이제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이재호 교수의 삼국유사를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라운 규절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 돌아가시면 가셔서 이제 그 이재호 교수의 그 삼국유사 그 머릿말을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 가운데 저도 이제까지 해결을 하지 못한 문제인데 그분이 벌써 30년 전에 해결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책 읽을 때 천자, 천재자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죠? 근데 사실은 천자의 개념이 늘 미해결의 문제였고 특히 이제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풀자 국부요 천재지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천재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근데 저도 이게 늘 보면서도 저도 한문 공부를 했지만 풀리지 않았었는데 어제 다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해가 됐어요.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재지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몽에 관한 얘기죠. 광개토대왕 비문을 보면은 주몽은 북부여 천재의 아들이다 이렇게 규정이 나오는데 그때 천재지자가 누구냐? 모든 광개토대왕 비문을 해석한 책들을 보면은 다 제각각이에요. 뭐냐면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냐, 해모스의 아들이라는 얘기냐, 이게 다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헷갈리고 있는데 이재호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 이거예요. 단군이 천재지자인데 그럼 단군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얘기냐? 그냥 막연하게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의 아들이라는 얘기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천재는 누구예요?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 환웅이 천재인 거예요. 그 천재의 아들이 바로 단군이다. 똑같은 얘기로 우리 천재로 내려온 분이 또 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해모스예요. 북부의 해모스. 그래서 해모스가 하늘에 있다가 인간으로 내려왔는데 그분이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 바로 천재다. 그 천재의 아들이 바로 주몽이다 이 얘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이재호 교수가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재는 바로 무슨 말이냐? 천재지자. 그래서 우리의 자주적인 역사를 표현한 것인데 우리 역사에는 천재로 내려온 분이 바로 인간으로 내려온 분이 환웅, 두 번째 해모스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풀려야 우리가 광개토대왕 비문을 해석할 때 혼동이 안 돼요.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그 황천, 하느님이라는 말과 천재라는 말을 그러니까 인간으로 내려온 천재로서의 환웅과 해모스 둘을 역사에서 분명히 이해하면은 우리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자신 있게 단군은 천자야, 천재자야 이 말을 우리가 자신 있게 말을 못했어요. 왜? 중국의 이게 억눌려 가지고 그 말을 우리가 못했어요. 자신 있게. 우리 저기 김주인 회장님 이사장님 계신데 우리는 너무 자학사관에 빠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신 있게 고조선은 천자국이야, 단군은 천자야 이 말을 하라고 우리 이재호 교수님이 삼국사기 서문에 밝혀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면 다시 한번 그 규절을 읽으시고 우리 역사에서 분명하게 나온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바로 천자 사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 독단을 지은 그 한나라 채홍이 이 천자라는 말은 이적의 호칭이다 그랬어요. 천자라는 말은 하은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증언을 하면은 각골문에는 천자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 고조선 역사 얘기할 때 우리도 이제 자신 있게 고조선은 단군은 천자다. 고조선은 천자국이다.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전까지 우리가 억눌려 가지고 천자 얘기하면은 무슨 뒤통수 맞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을 조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고요. 물론 윤대현 교수님도 고조선은 고대 연방국가다 그러셨어요. 근데 천자국가라는 말을 안 하셨어. 그 말이 그 말이지만 또 신용화 교수도 뭐라고 하냐면 고대 연방제국이다. 이게 연방제국이다 말까지 하셨는데 천자국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천자국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써야 되고요. 저는 이번에 제가 논문에서 바뀐 게 뭐냐, 글자 두 글자를 바뀌었는데 그 두 글자를 해독을 해보니까 결국은 고조선이 천자국이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단군이 천자국, 고조선이 천자국이었다는 말을 제가 이제 이번에 두 글자를 해독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돌아가시면 논문을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것이 꼭 말로만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역사 주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문자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재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 역사의 자주권은 바로 이 천자 용어를 복원하는 데 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